오늘은 골프장 캐디에서 월가의 영웅이 된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 투자가의 7가지 인생 조언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여기서 전설적 투자가는 바로 워런 버핏과 쌍벽을 이루는 피터 린치를 말합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번 피터 린치가 말하는 7가지 인생 조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행위가 중요하고 그 소득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투자가 없다면 끊임없는 노동에 시달려야 될 것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이 직업을 고수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라는 것이에요. 흔히들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지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좋은 직업, 좋은 교육, 이게 이제 높은 소득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제 가능할 때 좀 더 밝은 그런 미래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피터 린치가 볼 때는 인생을 더 장기적으로 봐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노동을 해서 벌었는가, 직업을 통해 창출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미래의 풍족한 삶은요, 저축과 투자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그런 맥락과 비슷한 건데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연봉이 높은 직업을 가졌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게 된다면은 은퇴 후의 삶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끝날 때, 퇴직을 했을 때, 그 후에 남은 미래가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은퇴 후의 시기, 거기까지 채우는,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저축과 투자,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완성, 미래의 완성은 저축과 투자, 특히 투자를 빼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기업에 투자할수록 부자가 되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능력, 노동, 직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굴리고 관리하는, 여기까지가 돼야 이제 부자로서의 마침표를 찍는 건데,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누구나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외 없이요. 투자할 기업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다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우리가 매입한 그런 자산이 미래에 훨씬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 조언은요, 이렇게 중요한 투자에 늦음이란 없다는 거예요. 투자가 인생을 완성시킨다고 했죠?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침표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 때가 늦어서 기회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행히 이 투자에 늦음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이 피터 린치의 투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생 조언을 받아들일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는 65세에 투자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너무 늦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남은 10년, 20년을 성공적으로 투자하기만 한다면 그 투자 자금이 계속 불어나서 100살까지 필요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늦음이란 없다. 지금이라도 배워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세 번째 인생 조언은요, 중고등학교에서 이 투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투자에 늦음이란 없지만 일찍 가르칠수록 좋겠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가 적절하냐? 중학교, 고등학교 때라는 거죠. 그런데 교과 과정에 투자가 빠져 있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면서 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인류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것들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배울 기회도 없고 어린 나이 때 특히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침받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이 왜 중요한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과 직결되는 학문인데 왜 그러느냐? 피터 린치가 볼 때는 이 수학이 투자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기업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고 내가 투자할 기업이 앞으로 성공할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정말 유용한 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에 대해 그 유용성과 활용성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투자 중에 하나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정말 유용하고 절대적이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중학교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인생 조언은요. 그 무엇보다도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축은 투자의 시작이자 더 나아가서 저축과 투자는 동일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저축은 투자의 시작이죠. 돈을 모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저축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모아서 나 개인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저축이 더 나아가서 기업을 살리고 기업의 투자 활동을 불러일으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국력으로 연결되는 엄청난 나비 효과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가정 시간에 바느질하는 법을 배운다. 요리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저축을 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되고 저축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집을 사는 것 다음으로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하고 더 빨리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돼지 저금통에 모아둔 돈은 투자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은행에 저금하거나 저축하는 거, 그것은 투자가 된다. 누군가가 그 돈으로 새로운 상가나 공장을 짓는데 활용하고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더 많은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고 투자하면 저축과 투자, 생산, 고용이라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사람은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다 써버리는 사람보다 더 잘 살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미국이 부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록 한때이기는 했지만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생산, 고용이라는 거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팩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 2번, 3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5번째 인생 조언은 더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학교 교육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군대와 전쟁, 정치와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뿐 국력 신장과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기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즉 뭐라는 거예요? 기업은 군대, 전쟁, 정치, 정부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축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투자자들이 없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됐을 것이고 미국은 지금처럼 경제 대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저축, 투자, 그리고 기업의 중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6번째 인생 조언은요. 이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맨 앞에 투자에 있어서 늙음이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배워야 하는 것인데 이러면 또 얼마나 억울할까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투자자의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없고, 그러면은 너무 슬프겠죠. 피터 린치가 볼 때는 타고난 투자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고 실천을 한다면 누구나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전문가도 그러더라고요. 주식 투자 시장은 전문가가 늘 이기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량한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나 온갖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화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투자와 관련해 여자나 남자나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 투자 감각이나 기술이 염색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군가 저 사람은 타고난 투자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막 미디어에서 누가 탁월하다, 대단하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열심히 지금 이 순간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조언입니다. 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라는 거예요. 누구나 재밌게 배우고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진정한 투자의 맛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투자보다 더 흥미로운 분야는 절대 쉽게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경험이다. 투자는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침침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중년에 이르러서야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때가 돼서야 주식 투자의 이점을 발견하고 더 일찍 주식을 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곤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오늘 같이 살펴보는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는 참 재밌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골프장 캐디에서 월가의 영웅이 되었죠. 그것은 바로 부단한 공부와 학습, 스스로의 인생이 오늘 말하는 이런 인생 조언들이 적합함을 누구나 믿고 실천하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책 투자 이야기를 통해 투자는 정말 매우 흥미로운 분야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하루 공부에서도 이 책을 다뤘었는데 재미있죠. 이분이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인데 펀드 매니저였는데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주식 투자에 앞서 웬만하면 집을 먼저 사라고 하죠.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집부터 사라고 합니다. 재미있죠?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가 부동산, 집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책이 매우 흥미롭고 더 나아가서 투자가 매우 흥미로운 분야구나,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하구나, 그런 것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프장 캐디에서 월가의 영웅이 되다. 피터 린치의 일대기였어요. 전설적 투자가 피터 린치가 말하는 7가지 인생 조언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라는 것. 자본주의 하에 산다면은 우리가 투자는 반드시 누구나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든지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자에 늦음이란 없다는 거. 그래서 65세 노인이라 할지라도 남은 여생을 편하게 더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투자 공부를 시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조금 일찍 시작하면 좋겠죠? 언제? 중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투자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 매우 애석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축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저축이 만약 은행에 맡겨지게 되면은 누군가 그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서 시설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또 연결돼서 국력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특히 기업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 국가, 외국어 이런 거 등등 다 배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는 주체, 그거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이렇게 중요한 투자를 공부함에 있어서 누구는 재능이 있고 누구는 재능이 없다면, 타고난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피터 린치가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타고난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시작하면은 누구나 재밌게 배우고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이 책부터 시작해봐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최고의 현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워런 버핏을 꼽죠. 그 워런 버핏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 바로 이 피터 린치입니다. 그 피터 린치가 말한 7가지 인생 조언을 정리해봤어요. 그의 조언에 따라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분명 우리 인생에 있어 절대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으로 웅이자의 하루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